안녕하십니까. 그저 오늘은 리설주 여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의 여자, 그의 부인 리설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김정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만 리설주가 훨씬 더 핫합니다. 왜냐면 리설주가 하고 다니는 의상, 명품백, 그녀의 사생활, 그녀는 정말 기쁨조 출신이었나, 그녀의 출신, 이런 모든 것이 많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막 비밀리에 많이 쌓여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리설주, 그녀는 과연 누굴까요? 리설주. 북한에서는 이 씨를 아직도 리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리설주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설주가 맞습니다. 설주, 리설주, 설주 누님, 설주 언니. 왠지 요즘 막 친근한 느낌이에요. 얼굴도 좀 귀엽게 약간 토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17살 리설주가 우리 남한에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토끼같이 생겼죠. 좀 귀여운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통통한, 얼굴이 좀 통통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리설주가 그 신호자키 아이를 닮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인입니다. 미인인 건 사실이에요. 통통하고 좀 귀염상이고,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요. 리설주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리설주가 태어난 건 1989년입니다. 1989년. 김정은이 아마 1984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하입니다. 김정은보다 나이가 어리고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주로 공부는 평양에서 했다고 해요. 평양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평양에서 보냈고, 리설주가 다녔던 학교가 그 평양에서도 정말 약간 귀족 학교, 정말 좀 이렇게 집안이 좀 빵빵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다라고 합니다. 그 금성학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금성학원은 정말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예술 전문학교, 성악을 공부하고 예고 같은 곳인데, 그런데 금성학원에는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성학원이 약간 기쁨조를 배출하는 곳이다. 근데 기쁨조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완전히 있다, 정확히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다더라. 그리고 북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내려온 여자가 내가 기쁨조였다, 이렇게 막 증언을 하긴 했지만 정확한 문서, 정확한 딱 그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문에 불과하기도 한데요. 기쁨조 부분은 좀 야하죠. 이 기쁨조, 말 그대로 기쁨을 주는, 그 기쁨 중에서는 이제 눈으로도 기쁨을 주지만 막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성적으로도 기쁨을 주는 만족조,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일종의 이제 스캔들이 되고 추문이 돼서 그 부분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랬다더라. 아무튼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옛날에 막 김일성이나 김정일 눈에 이쁘게 들면 기쁨조가 돼가지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유명한 학교가 또 금성학교입니다. 그래서 리설주가 기쁨조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거랑 확실한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중생이 설맞이 공연에서 너무 예쁘게 막 공연을 잘하면, 저 애미나 예쁜데 이름이 뭔가? 이래가지고 데려오거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쁨조가 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성학교 출신이고요. 그 뒤로 이제 2008년에 금성학원을 졸업한 뒤에 1년 동안 중국, 독일, 해외를 다니다가 김일성 종합대학 박사원을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은하수 관현악단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랑봉 중창단 단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하지만 리설주가 가수 활동을 한 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약 2년 정도만 아주 짧게 가수 활동을 했대요. 리설주가 가수 활동을 할 때 모습입니다. 한복을 입고 그 북한 노래 아시죠? 소백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약간 성악 느낌으로 노래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설주는 이런 가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리설주가 지금은 김정은의 부인이 됐는데 우리나라 남한에도 리설주의 얼굴 그런 기사들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2005년에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이죠.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청년 학생 협력단으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남한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가 금성학원 전문학부 1학년 때
이제 17살 때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때 모습, 앳된 모습이죠. 리설주의 앳된 모습. 그때 당시에 이제 리설주 사진을 보면 미인이에요. 예쁩니다. 2005년 인천에 왔던 이런 만찬장에서의 얼굴, 이 얼굴을 막 요즘 우리나라 스타일로 화장한 모습 보면은 미인이에요. 예, 얼굴만 보더라도. 깻잎머리.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연을 했던 모습을 보면은요, 예, 귀엽죠? 귀엽구나, 야? 이렇게 막, 좀 발랄하고. 우리나라는 좀 화장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좀 귀엽고 복스러운 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에 이미 한번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사진 자료라던가 기사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청년 학생 형력단으로 왔던 리설주가 이제는 김정은의 부인으로 최근에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때 왔었죠. 최근의 모습입니다. 최근의 모습은 이제 살구빛 투피스를 입고 온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미인이죠. 그러니까 눈웃음도 있고 좀 귀여운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설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출신 집안이 어떤가,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금성학원의 출신이라는 부분에서, 금성학원을 갔다라는 부분에서 집안 자체가 좀 꽤 빵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정은의 부인으로 이렇게 점지된 부분이 김정일이 이렇게 이미 연결을 해줬고, 이제 얘랑 결혼해라라고까지 연결을 해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안도 꽤 좋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던 중에 김정은을 만났고 2011년쯤에 이제 김정은을 만나서 그때부터 연애를 해서 2011년 12월에 김정은하고 교제를 하고 아마 동거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고서 이제 김정일이 급작스럽게 죽고 나서 이 김정은과 리설주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100일간의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조용히 비공개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공개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비공개 결혼을 하고 언제 딱 리설주가 내가 김정은의 부인이다라고 이렇게 오픈이 됐냐면 2012년에 7월 25일 딱 여름에 북조선의 이런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의 능라 인민유원지 준공식에 그때 리설주가 처음으로 얼굴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식 부인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서로 막 고층 아파트 방문하고 막 서로 이렇게 여기저기 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해주고 이런 식의 약간 쇼맨십이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이제 그 리설주가 자꾸 모든 김정은이 다니는 곳에 같이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김정은이 사실 이런 국무위원장으로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부러 딱 가정이 딱 있고 부인까지 같이 대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화목한 가정을 어필하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공식 부인이 없었어요. 김정일은 부인이 너무 많아요. 추문 있는 여자들도 너무 많고 김정일은 기쁨조가 있었다는 얘기가 확실히 있을 정도로 여자가 되게 많습니다. 공식 부인이 없어요. 항상 혼자 다녔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리설주를 공식 부인으로 이렇게 오픈하고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북한이 이제 약간 정상 국가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니까 뭔가 부인과 같이 대동하고 다니면서 뭔가 좀 무게감이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다. 살도 일부러 찌웠다. 김일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의상 자체도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중후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설주는 임신을 했을 당시에는 그 언론을 피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도 정확히 이름이 뭐고 아이를 몇 낳았는지도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충 아이를 셋을 가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셋째를 출산했는데 셋째도 아마 딸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데니스 로드먼이 그런 식으로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이 데니스 로드먼은 농구 선수입니다. 김정은이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정은의 절친인데요. 그리고 김정은이 최고 갑부도 놀랄만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최근에 딸을 낳았다고 한다. 그 딸의 이름은 김주애다라고 데니스 로드먼이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에 아마 또 딸을 낳았을 거다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설주가 잠시 활동을 안 하고 잠깐 나타났을 때 이게 리설주가 임신 추정의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의상이 조금 약간 다소 헐렁하고
좀 얼굴도 좀 부었고 좀 통통한 모습을 보여서 이때 임신을 했고, 그리고 3, 4개월 뒤에 다시 나왔을 땐 배가 되게 홀쭉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임신 기간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설주는 이제 부인이 됐어요. 김정은의 부인이 됐는데, 이런 가수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딱 김정은의 부인이 공식 부인이 되고 나서는 추문을 지우겠다 이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미지에 타격을 줄 만한 모든 것을 다 싹 과거 행적을 지우기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사를 보면 대북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이제 지난 20일에 그 북한, 아주 옛날 기사인데요. 이제 딱 2012년, 2013년 당시 기사인데, 북한 내부 소식통 등을 이용해 당국이 지난 7월 18일 제1 김정은 위원장이 공화국 원수로 추대된 직후 리설주 관련 녹화물들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각 기관과 기업소, 인민반에 내렸고 수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뭐 리설주의 CD, 그런 이제 음반, 얼굴이 있는 CD라던가 그런 뭐 소백수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 각종 테이프, 영상물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수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지 말아라. 내 부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가수 활동 경력을 굳이 지운 이유는요.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갖춰야 될 약간 자애로운 어머니상에 좀 부각되지 못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좀 약간 반대 모습이잖아요. 막 어머니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랬던 가수 행적을 지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총살을 했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리설주가 11살의 그런 어린 시절과 현재의 모습이 좀 다소 바뀌었대요. 쌍꺼풀도 좀 진해졌고 치아 교정은 확실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의 얼굴을 보면은 이제 치아가 약간 좀 삐뚤빼뚤한 모습이 있었대요. 여기 이 앞니 부분을 보면. 그런데 뭐 코도 조금 높아졌다라고 그러고 뭐 쌍꺼풀도 생겼다 그러고 치아 교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외과 전문의가 봤을 때는 얼굴을 많이 고친 얼굴은 아니래요. 근데 치아 교정은 했다라고 보고 있고, 쌍꺼풀을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의혹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리설주는 일거수일투족이 막 북한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녀의 외모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성형설이 있고요. 그리고 음악무용대학을 다닐 때 왕따를 당했다는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 동창들이 뭐 성형을 했다, 왕따를 다녔다, 그리고 뭐 이렇게 원래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귀족 학교 다니면서 쌍꺼풀하고 막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고 남자들을 많이 꼬시고 다녔고 뭐 남자랑 많이 사귀었다, 막 이런 식의 소문이 막 많으니까 이 그 대학 동기들 10명이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총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알 수 없겠죠.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설주는 아무래도 그녀의 의상, 그녀가 들고 있는 명품,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이 또 집중이 되는데 좀 다소 사치스러운 명품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타임지에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타임지에 쓰여 있냐면 리설주의 가방은 북한 근로자 1년치 봉급에 해당된다며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국고를 낭비한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리설주의 명품, 이게 이제 목걸이인데요. 이 리설주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가 그 열쇠 모양 유명한 티파니 목걸이입니다. 이 티파니 목걸이가 얼마냐면요, 티파니 목걸이가 비싸다. 480만원. 목걸이 하나가 480만원? 이건 좀 비싼 것 같아요. 가방 하나 가격인데. 목걸이가 480만원이고요. 이 중간에 리설주가 되게 좋아하는 크리스찬 디올백, 요게요 중고나라에서 리설주백으로 거래가 됩니다. 리설주백 팔아요. 리설주백 블랙 팔아요. 상태 좋은 리설주백. 진짜로 사람들이 리설주백이라고 유명해요. 이 리설주백은 이제 약 180만원 정도. 그리고 리설주가 차고 있는 이 시계, 이게 스위스산 시계인데요. 모바도 시계라고 하는데 요게 한 1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품으로 치장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 디올 클러치, 이제 뭐 이 리설주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명품을 특히 선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다뤘는데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쁜가요? 근데 나도 리설주 백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뭐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명품 백의 특징은 뭐냐면
별로 안 예쁘고 뭐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누구 백이다, 전지현 백이다, 뭐 리설주 백이다, 어떤 연예인 백이다 이러면 좀 다시 보게 되고, 아, 이쁜가? 좀 이쁜 것 같아. 왠지 필요할 것 같아. 갖고 싶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설주의 가방, 옷, 이런 것들이 북한 여자들에게 워너비가 되고, 짝퉁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설주와 또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욕을 먹는 게요. 좀 사치스러움이 많습니다. 특히 김정은도 먹는 것에 대해서 에멘탈 치즈를 되게 선호하고 되게 비싼 연간 80만 달러가 넘는 헤네시 꼬냑을 평상시에 즐기고요. 수입 제품, 막 그런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이 부부의 집에 가면은 얼마나 호화롭냐면 일단 이제 애완견을 키우고 있고요. 독일제 사우나가 있고 그리고 미국산 이제 아이 요람이 있대요. 아기 침대는 모두 미국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애완견 샴푸도 프랑스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설주의 아이들에게 먹이는 이 그 분유가요. 독일산 앞타밀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됐던 두 통에 한 8만 원 정도의 좀 되게 고급 분유래요. 소위 강남 분유라고 불렸던 앞타밀입니다. 이게 좀 모유 성분과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배앓이를 덜 한다는 아무튼 고급 분유래요. 요거만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리설주가 사용하는 명품, 분유, 뭐 아기 요람 이 모든 것이 흔히 우리나라 강남 엄마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핫한 잇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약간 그 부분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북한은 지금 굶고 있고 막 탈북하고 막 빈민층들이 진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국산품을 애용해라. 수입품 쓰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은 엄청나게 수입품을 애호하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거기다가 리설주는 각 이런 뭐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사기를 돈독하게 하는 뭐 이런 여기저기 방문할 때마다 이 크리스찬 디올의 이 명품백을 항상 갖고 다니고 명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고 다니니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리설주 효과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리설주가 패션 리더다 이래서 그녀가 갖고 다니는 의상, 옷 이런 것들이 되게 화제가 되고 있고 유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명품 마니아 리설주, 그녀의 사치, 이것이 점점점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이 가방 정말 좋아한다. 어디서 손에서 놓지 않는 걸? 자꾸 저도 보다 보니까 이 가방이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리설주 효과. 이러다 보니까 북한 여자들이 이제 명품에 눈을 뜬 거야. 그전에는 메이커도 잘 몰랐고 명품 가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우리나라도 사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명품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거품 경제로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되게 막 돈을 많이 벌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강남 쪽에 땅값이 막 오르면서 이제 본인이 돈을 잘 버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을 소비하고 막 연예인들도 명품을 갖고 다니고 하면서 뭐 샤넬, 구찌 막 이런 명품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명품을 보는 눈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하나 갖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 북한도 이제 점점 명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이게 최근에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관광을 가가지고 중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 이 여자들의 가방을 볼까요? 보면은 이게 다 명품을 카피한 짝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여자들이 중국 여자래. 북한 여성들이 중국이나 홍콩 같은 데서 이 명품 카피, 흔히 말하는 A급, SA급, 뭐 미러급 이런 짝퉁백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리설주와도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북한 여성들에게는 그녀가 워너비고 부럽다. 그녀가 갖고 다니는 이런 가방, 뭐 이렇게 목걸이, 뭐 손목시계, 뭐 이런 의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나도 저런 비슷한 가방 갖고 싶다 이러면서 짝퉁까지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북한 여성들의 명품에 또 눈이 뜨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이러한 뭐 자본주의의 단맛이 이제 슬슬 들어오면 이러면서 점점점 북한의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분이 이런 것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김정은하고 리설주가 사치 생활을 하더라도 겉에서 다닐 때는 막 꾀지지하게 다닌다든지 그런 명품 가방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일부러 그러나? 자본주의의 단맛을 막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은 것인가?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된장녀 이설주 이러면서 그녀의 코트는 레드 발렌티노고 비싼 코트, 뭐 가방,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김정은의 행보도 그 전에 김정일과는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어떤 식의 교류를 할지, 과연 통일은 이루어질지, 그리고 리설주의 이러한 사치스러움, 이런 명품 사랑, 이런 것들이 북한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북한 이 주민들은 굶고 있고 정말 그 200만 원의 명품백이 북한 1년 월급이에요. 1년치 월급을 막 가방으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북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제가 좀 친한 그 탈북녀 이소유 씨랑 친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 이소유 씨 얘기로는 이래요. 북한에 지원해줄 필요 하나도 없다. 주민들한테 오는 건 하나도 없었다. 진짜 고기는 정말 먹기도 힘들었고 맨날 옥수수 구워 먹고 옥수수 쪄 먹고 고구마 먹고 그렇게 막 살았다라고 해요. 북한 진짜 그런 주민들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북한의 이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리설주는 이런 사치를 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안타깝고 좀 한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은 리설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그녀는 과연 마리아 앙투아네트 같은 사치스러움을 가진 여자인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자본주의의 이런 단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고 다니는 건지. 어쨌든 명품을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리설주에 대해서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역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